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규입니다.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부지런히 채점을 하고 있고 요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리도록 할 거고, 방학 때는 좀 유튜브를 좀 하면서 유튜브를 좀 더 개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역사 이야기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개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량을 보고 왔습니다. 어, 먼저 협조해주신 경남 CGV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원, 오늘 제가 어디에서 봤냐면은, 자, 우리 또 한글로 보는, 제 유튜브의 특징은 한글로 타자를 치면서 수업을 하는 게 또 특징이죠. 자,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영화 노량 리뷰. 스포가 엄청 많습니다. 스포 가득 있습니다. 영화 내용에 좀 나는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전 영화 관람을 어디에서 했냐면 창원 더 시티에서 영화를 봤고요. 더 시티 CGV에서 봤고 14시에 봤고요.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전 아이맥스로 영화를 봤습니다. 표가 3장이 있어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는 140분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영화의 전체적인 평은 영화의 평가는 저는 5점 만점에 4.5점, 4.7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영화 평점을 제가 높게 줬냐? 먼저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영화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독에 대해서 감독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일단 감독은 김한민 감독님이시죠. 제가 이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남한산성, 대표적으로 최종병기, 활,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찍었던 영화 중에는 명량, 그 다음에 한산, 뭐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 3부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명량, 한산, 노량 이렇게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영화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의 어벤져스 영화를 좀 보는 듯한, 아니면 한국의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감동적이었는지 먼저 얘기를 하면, 먼저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가 가득합니다. 먼저 영화의 첫 번째 시작은 도요토미가 사망을 하면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산 전투에서 이제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때 이제 조선이 이제 칠전야 해전에서 패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원성, 그 다음에 전주성 이렇게 진격을 하다가 직산 전투에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되고 일본군이, 그 다음에 이제 명량해전에서 이제 일본군이 또 패전을 하면서, 일본군이 이때를 계기로 이제 일본군이 순천성, 그다음에 사천성, 그다음에 부산성, 그다음에 울산성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정유재란의 대표적인 전체적인 스토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순천성을 지키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와가 당시에 명나라의 진린,
여기서 정재영 배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의 이순신, 여기서 이제 김윤석 배우, 이렇게 유키나와 이렇게 이제 이게 포위가 되는데, 이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 포위된 것을 뚫기 위해서 당시에 이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이무생이라는 분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뚫기 위해서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원군이 누구냐? 바로 사천성에 있던 시마즈라는 사람한테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윤식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제가 나중에 여기 이제 띄워 드릴 건데, 이 전쟁을 하기 며칠 전에 아산에서 이순신 장군 막내 아들 이면, 여기에서 여진구로 나오는데, 막내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군한테 살해당하게 되는데, 이 일본군한테 살해당하게 되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거에 대한 가슴이 아픈 상태에서 전쟁을 임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명연합군의 갈등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조선군, 이순신이겠죠. 그리고 일본군에게 포섭을 당하고 있는 명나라,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진린, 이게 명나라군이죠. 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게 되고, 결국은 조선군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마즈를 막기 위해 이순신은 지금 노량으로 출정을 하게 된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 140분 동안 약 100분이 전투신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전투신이 있는데, 이 100분이 이제 전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뭐 이러한 과정들이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 영화에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그렸냐?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그렸냐? 저는 먼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영화 한산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이 한산의 감독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보고 영화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좀 적어 놓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기서 영어로 PTSD라고 나오는데, PTSD 현상을 이제 증상을 앓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제가 어디 가서 이순신 장군의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적을 물리치고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333척을 물리치고 이러한 모습이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이 전쟁을 7년 동안 한다는 것은 엄청난 괴로움이다. 저는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본 할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고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두 분 다 이 6.25 전쟁에 참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앓고 계셨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 7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외상후 스트레스를 앓았던 것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영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한 산을 보고 가는 게 안 봐도 되지만 보고 가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진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먼저 이제 군으로 얘기할게요. 일본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 일본군에 먼저 일본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배우들의 이름을 정확히 다 못 외워가지고, 먼저 고니시 유키 나가 연기를 하신 이무생,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분 어디에서 처음 봤냐면은 더 글로리에서 그 사형수로 나왔거든요. 사형수로 나왔는데, 이분하고 그 다음에 시마즈, 그 다음에 시마즈 요시로, 백윤식, 이 일본군 배우들의 그런 일본어 연기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좀 개인적으로 요거 이제 명나라 그 진린 역할에 정재영 배우가 예고편에서는 발음이 너무 좀 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본어, 내가 중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내가 또 중국어를 했거든. 그래서 좀 발음이 별론가 아닌가 했는데, 정재영 배우 그 중국어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의 연기력하고 외국어 발음이 상당히 좀 뛰어났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선군에 대해서, 난 조선군이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먼저 그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한 김윤석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분은 뭐 욕할 게 없죠. 여러분, 김윤석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대사보다는 눈빛 연기가 참 많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이순신에 대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순신 장군이 슬퍼. 근데 뭔가 용감해. 근데 중간중간에 막 부하들이 죽어. 근데 막 그 마음이 막 슬픈데도 자기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눈빛? 그러니까 슬픔과 용기가 공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거는 이 배우밖에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웠던 게, 이 송희립 역할을 한 송희립 장군 이 부관이죠. 부관 역할을 한 배우가 이제 최덕문 배우께서 하셨는데, 이분이 영화 명량 때는 이 성묘종이라고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지 않는 역할이었거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건 좀 이렇게 왜 이 사람으로 했을까? 왜 이 사람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아마 이 송희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순신 장군의 그런 이순신 장군의 최후,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을 지킨 부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연기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들 뭐 연기는 너무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의문점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문점, 7번째 의문점이라고 보면,
저는 뭐가 의문점이었냐면 나는 노량해전 때 거기에 거북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선이 나오는데 노량해전 때 나는 구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나 이건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북을 치는데 그 북을 이제 치는 과정에서 이제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북을 치는데 이 북을 다시 치는데 이 북을 친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서고 있어요. 이 북을 다시 친 사람이 이순신의 조카다. 아니다. 이순신의 장남이다. 아니다. 항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장남이 치는 걸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누구로 나오냐? 안보현이 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회 가 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안보현 씨의 연기력도 난 좀 사극에서 괜찮다고 많이 좀 느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종합적인 평가로 가볼게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 첫 번째, 인간적인 이순신을 볼 수가 있었다. 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이순신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전투신. 전투신이 매우 멋있었다. 그래서 이 전투신 촬영 방법이 VA 이 기법이래요. 나도 이건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봤어요. 이게 바다에서 촬영한 게 아니고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멋있었고, 이거는 제가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배우들의 외국어 연기가 매우 훌륭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너무 이순신이 모르겠어요. 너무 이순신 장군의 막내 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너무 요건 좀 단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마즈라는 여기 영화 대사 중에 시마즈가 그 악기라고, 시마즈 부대를 조선인들이 악기라고 불렀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럼 왜 악기야? 이렇게 의구심이 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천전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좀 이 시마즈 부대를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잠깐 좀 한 3분이라도 조금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걸 이렇게 몰라. 이걸 했으면 좀 영화가 좀 길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량이 원래 밤에 전투를 해서 노량해전이 밤에 전투를 시작하여 이제 아침까지 아침까지 지속하는 전투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투신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전투신이 막 밤에 하니까 제대로 안 보여. 밤에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저는 단점이었고, 그
나중에 북소리가 좀 난 모르겠어요. 북소리가 마지막 장면에 북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나는 모르겠는데 웅장함이 좀 들려야 하는데 나는 거슬리더라고. 어. 그리고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이순신 장군의 그 죽음을 좀 더 좀 더 뭐라고 할까, 감정을 좀 더 좀 끌어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그냥 차분하게 끝나는 것 같은 너무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순신 장군 3부작이라고 했으면 좀 몰라, 영화 제작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명량을 보고 오신 분들은 한산이 재미가 없대. 근데 나도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에 제일 치열했던 전투는 명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치열한 전투를 보고 다 갖춰진 전투를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은 흥행이 안 되더라도 한산을 보고 명량을 보고 노량을 봤으면 스토리가 좀 이어졌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영화가 명량을 보고 한산을 보고 노량을 보니 약간 좀 흥행에 좀 조금 오히려 악영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추천할 수 있느냐? 저는 강력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영화를 보시고 이순신 장군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나라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했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